우리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선량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신원식은 파면시키고 윤석열을 탄핵해서 나라가 나라답게 우리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붕짜자 붕짜 국방장관 신원식의 천적이죠. 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신원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목격했던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왜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인권운동하는 고상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저희들이 이제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좀 어색합니다. 보통 네. 이제 수사반장, 반장님 이게 이제 익숙한데 예. 뭐가 좋습니까? 반장이 좋죠. 반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니 그 저희들도 늘 예. 인권운동계의 수사반장, 예. 네, 고상만 반장님입니다. 이게 좀 익숙해가지고. 예, 저도 익숙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참 기괴한 인물이거든요. 신원식이라고 하는. 네. 그 전에 이제 김관진이 쇼맨십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원식은 뭐 그냥 인생 그 자체가 쇼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호처럼 붙어버린 이 붕짜다 붕짜 이게 왜 이게 붙었는지 그리고 참 이게 자 입에 올리기도 뭐합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를 뭐 따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태극기 진실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거 뭐 갑자기 뭐 주먹에 뭘 쥐고 싶고 막 그러네요. 가치도 없어요, 저건. 야, 진짜. 이거 우리나라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무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국무위원이죠. 네. 아니 그 저 당시는 어떤 신분으로 저렇게 나가서 발언을 했던 겁니까? 2019년도에 네네. 부산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가갖고 이 발언을 한 거니까 네네. 이 사람이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에서 네네. 가장 멋있는 역으로 나오는 수도방위 네. 사령관, 어허. 약칭 수방사령관, 네. 당시엔 수경사령관이었죠. 음. 바로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군 별 3개 중장 출신인데 네네. 수도방위 사령관을 거쳐서 합참 작전본부장과 네. 그리고 차장을 거치고 나서 군복을 벗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별 3개가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백자님은 네. 군대에서 병장이었습니다. 별 3개 직접 보신 아니, 거 몇 먼저 번 없죠. 있어요? 그렇죠. 별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별 3개는 남자들에게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별 3개면 굉장히 높은 네네. 직위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특혜와 권력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와서 2016년도에 네네. 당시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끝까지 강요받는 자리는 군이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온 지 1년 만에 아하. 새누리당에 가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갔어요. 어허. 그런데 당시에는 후순위 번호를 받아서 떨어진 겁니다. 아. 절치부심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이때입니다. 2016년도에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자 이 사람은 그 후에 당적을 계속 바꿔요. 유승민한테도 갔다가 안 되니까 또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서 전광훈과 붙어서 아하. 그러면서 전광훈을 따라 이 태극기 집회에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른바 그쪽의 지지 세력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저렇게 극렬한 발언들을 했는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고 세력이라면 네. 예를 들어 제가 저러고 다니면 네.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공천 줄까요? 저런 발언을 하면 윤석열 모가지 땁시다 이러면 공천 줄까요? 네. 그런데 저기선 준 거죠. 야, 진짜 이 수준이 아니 그 반장님 저는 이제 지금 국무위원 수준도 그렇지만은 아니 별 3개짜리가 저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것 네.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미스테리한 일인 거고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비판은 정확한 팩트와 건강한 인식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붕짜자붕짜라고 하는 유치 찬란하고 네. 그리고 정말 저거는 정말 시정 잡배죠, 시정 잡배. 자기가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네. 부끄럽지 않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국방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이게 승승장구한 뭔가 배경이 있습니까, 선생님? 결국은 그 집단이 이 사람과 똑같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지금 윤석열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제가 그런 변희재 씨의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그 사람 말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약점은 그 지지자가 다 또라이라고 하는 발언. 전부 다 붕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세력의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 또 국방위에 간사를 또 중책을 맡겨서 또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런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들 주변에 전부 다 그냥 이 정권 자체가 붕짜네요 지금요. 제가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어디서요? 지난번 1월 6일 지난번 날인가? 그 촛불 집회 때요?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제가 올라가서 그때 발언하셨죠. 발언했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은 오늘에서야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가 10분간 신원식 뭐가 짙다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한 10분 제가 얘기하다가 내려오겠다고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내가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 신원식 씨, 당신은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라. 한번 느껴봐라. 네. 신원식 뭐가 짙다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얘기만 10분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아들이 그날 오후에 진지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지지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다고. 아버지 절대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박제시켜서 아버지를 평생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원식은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정상적인 비판 발언을 하고 내려온 건데. 그 발언 엄청나게 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신원식 씨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야 그래야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나라인가 싶어요 지금요, 진짜. 사람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짐승의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매일매일 겪고 있고. 정말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아침 속보로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울산시장 사건 어쩌고 해서 조국 교수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미 끝나 불기소된 사건을 꽤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이게 끝난 지가? 이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건을 부활시키는 검사 독재의 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사는지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신원식이 어떤 자인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985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캐내시는 그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은 85년에 신원식이 중대장 하던 시절에 부대에서 일어났던 이등병의 죽음. 이것이 이제 왜곡됐고 이 왜곡을 발판으로 삼아서 출세 가도를 했다.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 촛불 행동의 날 그 발언을 할 때 제 첫 서두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원식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국회 또 국민을 속이고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찬탈한 인물로 표리부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처음에 거짓말은 바로 85년도 10월 24일 자신이 8사단 중대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 한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준비한 PPT 자료에서 보시면 바로 이 자료는 누가 그린 거냐면 박재동 화백께서 그 만평으로 그려서 내신 건데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인데 네. 85년 10월 24일 날 네. 예, 멀리 아니 짧게 멀리. 대충 쏴. 아니, 야, 짧게. 야 어쩌고 저쩌고야. 그래서 욕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지금 구릉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원래는 저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좀 이따가 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꽝쏜 구릉 아래. 구릉 안에 좀 이따가 이제 아, 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기서 잘못 쏜 박격포 짧게 날아간 박격포로 인해서 이승남이라고 하는 이등병이에요 사실은. 아하. 이승남이라고 하는 이등병인데 네.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추서가 돼서 일병이 된 건데 그런 거군요.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것도 문제인데 이 명령 짧게 쏴 아니면 멀리 쏴 이렇게 정확한 사거리를 얘기해 주지 않고 아하. 이렇게 짧게 또는 멀리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네네. 명령을 내린 끝에 사망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당시에 중대장이었던 신원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고를 이후에 불발탄을 밟아서 이등병이 자기 실수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왜곡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담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질문하거나 묻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됐다. 아.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유일하게 기동민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인정 안 하시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아. 이거 사실이죠? 네네.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아니죠? 네네. 사실 아니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유일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정말로 이거는 3년 반 동안 같이 국방위에서 일을 하면서 친분 관계, 친소 관계가 생기니까 봐준 것이 아니냐. 아, 그 질문 자체에도 이미 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반장님의 의견이 있으시군요. 질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나마 그 기동민 의원 빼놓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예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자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 질문을 했더니 한 말이 이 사람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다. 아하. 만일 그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에서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무슨 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허. 85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네.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이라는 곳에서 아. 8사단에서 공지 합동훈련이 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훈련을 네, 하는 건데 네. 그 위에서는 비행기가 날라서 이제 폭격도 하고 예. 박격포도 쏘고 네네. M60 기관총도 쏘고 그런 후에 보병이 총을 쏘면서 그래가지고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날. 예. 그날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격포를 잘못 쏘아서 사망을 했는데 네네. 그것을 직접 본 목격자 이 아하. 조평훈이라는 분이 당시에 M60 기관총을 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높은 지대에 있었던 이분이 예예. 목격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보를 한 거예요. 아. 그 당시 제보한 당시에는 몇 년입니까 이게요? 2020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35년 만에. 네네. 35년 만에 사실은 제가 그 군복무하던 시절에 네네. 이렇게 억울하게 박격포를 네, 맞고 네. 죽은 제 후임병이 있는데 이거를 불발탄을 밟아 자기가 실수해서 사망한 걸로 왜곡 조작을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주세요라고 아, 그렇군요. 국가기관인 우리 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진정을 내기 전에 저한테 먼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하. 그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제보자는 85년도에 그 사건이 났지만 차마 무서워서 그때는 전두환 정권 예. 그 하에서 진실을 얘기해봐야 밝혀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가 오랫동안 35년 동안 본인이 이렇게 침묵으로 있었는데 우연찮게 전 그 2020년 9월 그 11일경으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그날 이제 우연찮게 어느 술집에 가서 술 한 잔을 하다가 그분이 예. 예예. 텔레비전이 술집에 켜져 있는 걸 보는데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거의 드라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중대장이었구나. 바로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키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데 가담했던 아. 신원식이 35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어 텔레비전에 나온 거를 보고 견딜 수 없었군요. 자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놓고.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단 말이야. 그 얘기를 같이 술 먹던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다. 네네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 중에 술을 같이 마시던 한 분이 아하. 전남 순천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 이거면 그러면 이거 빨리 저기 진상을 밝혀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 누구한테 해야 되냐?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고상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사 아주 전문으로 하는 네. 반장님이 계시다. 군인권 문제 전문가인데 그분이 현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신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가 아하. 어떻게 35년 전이지만 85년도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진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걸 불발탄 폭사로 조작을 했다고? 에이 그게 가능해? 네. 근데 어쨌건 저희 위원회가 법령상 위원회가 2018년 9월 13일 날 출범을 했는데 네네. 딱 2년간만 제보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이 바로 9월 11일인가 그래요. 거의 끝나는 때군요. 이거 이제 그날이 밤 늦게니까 이거 지금 당장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못하니 당장 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마감을 둔 바로 그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건이 접수된 사건.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조사를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게 바로 60mm 박격포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박격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굉장히 들고 다니는 조그만 형태의 그 무기죠. 네네. 여기다가 이제 포탄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건데 네. 이게 날아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사실은 한 2km간 남짓 뭐 2km? 요 정도로 날아가는 2km 네. 뭐 이렇게 짧은 거리를 이렇게 국지적으로 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불발탄에 대한 40mm 고폭탄을 네네. 밟아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M16 총입니다. 우리나라의 네네. 주력 총기인데 그 M16에다가 바로 요 부분을 장착한 거예요. 이게 M203 유탄 발사기인데 바로 여기에다가 그 작은 폭탄을 네네. 이제 넣어서 이걸 발사하는데 이거는 한 300m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300m 날아가는데 바로 요렇게 생긴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터지지 않은 게 유기돼 있는 그 훈련장에 떨어져 있는 걸 잘못 밟아서 네네. 이게 폭발해서 사망한 거다. 한 거다라고 이제 신원지금 발표했다는 거죠. 사고 부대의 그 부대 관계자들 네네. 신원식을 비롯해 갖고 네. 그 연대장, 대대장, 네네. 예 그리고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부대 중대원들에게 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망인이 이 불발탄 40mm 고폭탄을 잘못 밟아서 그래서 이게 터져서 죽은 거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날 사고 현장의 약도입니다. 이게 헌병대가 그린 당시의 지도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더 쉬워요. 예. 제보자가 있었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M60 기관총 진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보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상황을. 네네. 그리고 당시 중대장이라고 하는 신원식 씨가 있었던 데가 바로 위에 있는 이 OP. 예. OP에서 중대장 신원식이 무전병과 둘이 있으면서 망원경으로 이걸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격포 진지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서 네네. 있죠. 그리고 구릉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지가 전혀 않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 박격포를 2개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중대장인 신원식이 네네. 무전으로 여기에 있는 화기소 대장에게 몇 미터를 쏘라고 얘기하면 그 지시를 받아 여기서 포를 쏴서 여기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로 날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저 구릉 아래에서 쏘아가지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제일 높은 구릉에 있는 이제 빨간 네모 지점. 빨간색 네모난 지점. 네네. 7, 8부 능선이라고 예, 예, 예. 거기가 목표군요. 지금 좌측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60mm 박격포 진지에서 네네네. 포를 쏴서 지금 여기 빨간 네. 널찍한 판이 있는 여기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자 처음에 박격포 이 훈련이 시작되면서 바로 지금 중대 관측소 중대장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신원식 씨가
이 60mm 박격포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기소 대장에게 무전으로 몇 미터를 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몇 미터인지를 확인해서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보면 도보로 약 1km 이렇게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맨 아래쪽에 예, 써있네요. 도보로 약 1km 여기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거리로는 한 500~6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대략 이거를 한 1km 정도 네. 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중대장이 화기소 대장한테 박격포로 1km 전방 앞을 쏴라 이렇게 무전 네네.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화기소 대장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멀리 첫 발을 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멀리. 지금 보이지 않는 구릉 안에 있던 이 화기소 대장이 멀리가 얼마야? 예.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야 한 1.5km 정도 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사수한테.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포사수가 1.5km 정도 사거리를 잡고 쐈답니다. 아하. 잠시 후 이 중대장 신원식이 아. 무전으로 화기소 대장한테 욕설을 하는 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증언을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장과 같이 있었던 무전병이 한 얘기입니다. 무전병. 무전병의 증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 1.5km 정도를 날려서 이 포가 산을 넘어갔대요. 아, 목표를 넘어갔군요. 당연하죠. 여기 1km 네네. 정도밖에 안 그러네요. 되는 거리인데 직선 거리로 1.5km 쏘니까 산을 넘어가니까 야 이 새끼야 네네. 이렇게 멀리 쏘면 어떡해? 예. 짧게 쏘란 말이야. 짧게. 순간 윤석열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욕을 더 자신 있게 네. 해야 되는데 방송이라.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짧게 쏴라 하고 그러니까 욕설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짧게? 짧게 또 얼마야? 아, 이건 괴판이네요, 진짜. 그래서 아니, 군대가 저래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합니까?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있다는 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그렇게 황당무계한 네네, 명령을 내렸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짧게. 그래서 짧게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1.5km 쐈으니까 짧게 야 절반만 쏴. 아. 한 700m 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포사수한테. 아. 그러자 포사수가 우리 위원회 증언하기를 자기가 반대했대요. 소 대장님 너무 짧습니다라고. 나하. 이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예. 그랬더니 이 화기소 대장이 방금 전에 욕 먹었잖아요. 중대장 신원식한테. 네. 야 짧게 쏘라면 쏘지 뭔 말이 많아라고 자기가 화를 내니까 이 사수가 아 이거 더 얘기하긴 그러니 에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명령이니까요. 예. 자기 입장에서는 쏜 포가 두 700m 번째 포가 갔어요. 그만 아하. 지금 여기 보시는 최종 소화기 사격이라고 하는 이상부 네네. 능선 사고 거기에 지점. 바로 사고를 당한 망인이 있었는데 네. 그 발밑으로 포가 떨어지면서 몸이 반쪽이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 3시 30분경 사고 10월 24일 3시 30분경에 바로 이 망인이 포를 맞았고 약 1시간 후인 4시 반쯤 사망했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의 내용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신원식은 거짓말을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 박격포를 맞고 망인 죽은 게 아니라 아하. 박격포를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 떨어져 있던 사고 지점에 떨어져 있던 40mm 고폭탄을 밟아서 망인이 사망한 거다. 네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할 얘기는 뭐냐? 네. 이 신원식 씨가 당시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지금 자기가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린 건데 네네네. 이 사건이 아니다. 음. 박격포 맞고 죽은 게 맞다. 네네. 내가 쏜 박격포를 맞아서 죽은 거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양심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네. 바로 이 포를 쏜 화기소 대장이에요. 화기 소대장. 예. 아, 사수가 화기소 대장. 그 사수가 아니고 소대장이 명령받았던 명령받았던 화기소 대장이 아니다.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렇게 잘못 명령을 내려서 결국 이 사람이 사망한 거다. 네네네. 화기소 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대장이 고지보다 멀리 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어느 지점을 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격 명령은 떨어졌는데 박격포 우명령이 없어 거리 측정도 안 되고 네네. 제 잘못으로 미처 피지도 못하고 사망한
일병 이승남과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당시 괴로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어허.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년간. 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신 거네요.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어허. 이 화기소 대장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이 사람이 아니다. 자, 왜 화기소 대장이 이게 양심선언하는 줄 아세요? 네. 원망스러운 거예요. 네. 왜 중대장이 자기한테 정확하게 사거리를 알려주지 않고 네, 네. 왜 그렇게 멀리 한 방 또는 짧게 한 방 이렇게 명령을 어설프게 내려 자기는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서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지 자기는 너무 원망스럽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네, 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허. 뭐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요 이 신원식 씨가 거짓말을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어허. 이 박격포를 맞고 사망한 게 아니라 불발탄 폭사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이 사람은 박격포를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 왜냐 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신원식이 지금. 신원식이 얘기하는 네, 게 네. 지금 주장하는 게 예. 왜냐 박격포를 날 쏘긴 쐈다. 네. 근데 그건 1시 이전에 모두 다 쐈다. 아 시간을. 예. 아하. 그래서 3시 30분에 사고가 났던 그 시각엔 박격포 자체를 쏜 적이 없다. 어허. 그러니 사망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박격포를 네, 네. 맞고. 얘기만 들으면은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신원식 씨가 정말 어리석은 저 지금까지 변명된 사람 중에 네네. 가장 어리석은 변명을 냈다라고 생각해요. 어허. 왜 그렇게 예, 생각하냐면 궁금합니다. 아니 그 명령을 받고 쏜 화기소 대장이 지금 내가 그 명령을 받고 그 시간에 쐈다. 그 시각에 쏴서 죽었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쏜 포를 맞자마자 아하. 모든 훈련이 중지됐다. 아. 그럼 1시 전에 쐈으면 1시 이후에 바로 훈련이 중지됐으면 1시 10분 20분에 훈련이 그렇죠. 중지될 거 아니에요. 3시 35분에 중지가 됐는데요. 어. 3시 30분에 포를 쏜 후에 5분 후인 그 네. 즉시 모든 훈련 중지. 그래서 준비했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보자가 60mm 박격포 저 M60 사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M60 사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박격포를 쏜 후에 네. 박격포 2발을 쏜 후에 그리고 이날의 훈련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냐면 M60 기관총 진지 있죠. 아 예예. 거기에 이 사건 제보자인 조평훈 씨가 네네. 200발의 기관총을 쏘도록 돼 있어요. 아. 그게 쏘고 난 다음에 지금 공격 개시선에 있는 이 보병이 네예. 저 돌격선 진지로 가서 네네. 거기를 점령하는 게 이날의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런데 제보자인 M60 기관총 사수인 이 조평훈 씨는 네. 이날 준비했던 200발의 기관총을 쏘질 못했어요. 훈련이 중단됐으니까요. 바로 중단했으니까. 바로 중단했으니까. 중단됐으니까. 아, 그럼 앞뒤가 딱딱 맞네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야. 1시 이전에 포를 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네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어허. 박격포를 쏜 화기소 대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날 포사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포사수도 아니다. 이날 자기가 대기하고서 포를 쏠 때 포를 쏠 때에 그 화기소 대장이 지시를 받아 내가 쐈는데 쏜 직후에 사고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폰쏘로 사망했구나.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신원식 씨가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네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원식 씨가 이 제보자를 고소하고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네네.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무고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뭐냐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허위로 네네. 소송을 제기한 경우거든요.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신원식 씨가 이날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네.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예. 화기소 대장이 자기가 괴로웠다. 네. 쏜 포로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화기소 대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부대에서 복귀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네. 중대에서 들었는데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걸로 정리됐고 이 모든 것은 중대장이 처리했다. 신원식 시인 중대장이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화기소대장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서 나를 이렇게 사고를 내게 했느냐. 그런데 이 내용을 작년 8월 28일 MBC 유스데스크에서 이 모든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돼서 중대장 신원식 씨가 있던 부대에서 이런 사고가 났고 이것을 불발탄으로 왜곡했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중대장인 신원식 씨가 처리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가자 이거에 대해서 신원식 씨는 모든 걸 부인합니다. 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네네. 난 또 그렇게 불발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이 목격자는 원래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요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방송 이후에. 이 8월 28일 보도 이후에. 그리고서 본인이 오마이뉴스에다가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예.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네. 이분입니다. 그 중대장 OP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던 네, 중대장 네. 무전병이에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월 28일 MBC 유스데스크를 아하. 보고 여기서 신원식 장관이 모든 걸 부인하는 걸 보고 너무하다 싶어서 답을 안 하려다가 저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M60 박격포에 화기소대가 쏜 것에 이 망인이 맞아서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참 있다가 포가 떨어졌는데 그 탄이 죽은 이승남 이등병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서 봤으니까요. 이렇게 명백하게 증언을 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분도 얘기해요. 박격포가 날아간 것. 두 예. 번째 포탄이 발사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짧게 한 발, 네. 첫 번째 한 발 멀리 쏘니까 쏘고, 날아갔고 두 두 번째 번째가 포탄이 이제 짧게. 이게 이제 또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네. 이아무개라고 공격진 보병 상병으로 있었던 분인데 포탄이 발사됐고 곧 꽝 하는 소리와 동시에 포탄이 이 죽은 사망한 이승남 발밑으로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시는 PD수첩에다가 이 신원식 씨가 얘기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격포 공격 준비 사격은 1시에 종료가 됐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원식. 신원식 씨 주장이 이거예요. 네네네. 1시에 끝났다. 예, 망인 사망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시 이전에 박격포는 모두 끝났고 따라서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3시 반에 그 이승남 일병이 네네. 파편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건 박격포를 맞을래야 맞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또 허구냐.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불발탄 사고로 이후에 신원식 씨가 입막음 입단속을 했다라는 증언이 여러 개가 나와요. 네. 그 망인이 대대장 이하 간부들이 전부 다 대대장 이하에는 중대장, 소대장, 네. 선임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망인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 그렇게 알아라. 네. 이렇게 입단속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신원식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신원식 물어보니까. 씨가 하는 말이 아하. 불발탄 사고를 불발탄 사고로 하고 수사 결과를 고지한 게 입단속이 될 수 없다. 이건 정상적인 부대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말 네. 보면은 백자님 네. 맞는 얘기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불발탄 사고니까 불발탄 사고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무슨 지금 대장금도 신원식은. 아니고. 네. 홍시를 홍시마시라고 네. 어쩌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사건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는 엄청 중대한 모순이 존재해요. 네. 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수사 결과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예. 수사 결과는 이때 나온 적도 없어요. 사고 직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네. 사고 결과가 수사 결과는 그 한두 달이 걸려서 나오는 거지. 바로 어떻게 나와요? 사건이 난 직후에 불과 몇십 분 만에 불발탄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고지입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수사 결과에 고지했다. 수사 결과에 고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입단속이 시작이 됐어요. 아하. 그러면서 입단속 용어는 더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박격포 오폭 사고가 입증되어야 성립되는 주관적인 용어다.
즉 박격포 오폭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입단속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다. 네. 있는 사실 그대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격포가 발사됐다고 하는 거는 그 시간에 발사해서 그 네. 탄이 망인의 발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건 무수히 입증이 되는 거고 네. 무려 5명 이상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박격포 오폭 사고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죠? 네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제보자를 고소를 하길래 이 내용은 완전히 신원식이 지금 제보자를 고소했다는 거죠. 제보자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신원식 씨가 네네. 중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서 네네. 명령을 내려서 이와 같이 사고가 났다. 네네. 그런데 이걸 불발탄으로 왜곡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네.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신원식이 제보자를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으로. 네. 근데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보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군사한방사고 진상규명위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믿고 제보를 해준 그분이 네네. 진실한 제보를 한 건데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 될 앞전에 두고 이게 이 자기가 장관 임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건 신원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네네. 라고 신원식 씨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9월 27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25일 날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죠. 아.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자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네네. 박격포 오폭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고 그것을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하는데 이 부대 관계자들이 모두 가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까지 이 신원식 씨가 고발을 한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 의혹 제기 고상만 전 사무국장을 신원식 장관이 고소했군요. 네, 고소를 10월 12일 날 했고 이 사실이 이제 10월 18일 날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알려지게 된 건데요. 아, 그럼 신원식은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제보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M60, 예. M60 사수, 네. 네 그분이 이제 그 최초 이제 제보자였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예. 그분을 이제 고소하고 8월 30날 8월 30일. 그 다음에 이제 고상만 반장님도 또 10월 고소를 하고 12일 날 네, 고소를 네. 했죠. 결국은 이제 어허.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신원식 씨가 자기가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인터뷰한 사람들만 고소를 한 거예요. 아. 따지고 보면. 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질서 없이 고소한 것도 전 처음 봅니다. 네. 저도 여태까지 뭐 우리 백자님은 지금까지 네. 고소당한 거 없습니까? 김상진이 한번 해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센 발언과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데 예. 아직 고소를 안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가 고소하신 것 같습니다. 의외인데요? 예. 저는 지금 저는 2건. 지난번에 김종대 선배 만나니까 김종대 의원 뭐 여기 천공. 자기도 2건. 거기 천공이 있죠. 부승찬 거기도 천공이죠. 그 사람이 제 친구인데 부승찬이 있는 3건. 네. 그래서 야 우리 3건 2건끼리 뭐야? 아 예. 왜 우리 저 고소당한 남자들이라는 방송하자고 제가.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모셔야 하여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부 하에서 진짜 걸핏하면 하는 것 같아요. 네, 멀쩡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고소를 당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고소당한 거와 관련해서 제가 신원식 씨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둘 수 있냐 해갖고 저도 법적 조치를 했는데 제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허. 왜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이 모든 상황에 왜 박격포를 갖다가 결국은 모든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백자님 네. 이해하신 것처럼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원인 또 네. 이 양심선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이 망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양심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저 화기소 대장이잖아요. 예. 이분이 내가 3시 30분에 중대장의 그런 멀리 명령을 한 발 받고. 짧게 한 발이라고 하는 잘못된 명령으로 망인을 사망시켰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여태까지 밝히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네. 양심선언에 가까운 고백을 했잖아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네. 중대장이 왜 나한테 보이지도 않는 구릉에 있는 나한테 왜 정확하게 사과를 알려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망스러우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자 양심선언에 가까운 이 말을 한 건데 네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전해 듣고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왜 멀리 한 방, 짧게 한 방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황당무계하게 했는지 백자님도 이해 안 가시지 않아요? 네, 명령을 왜 예, 그렇게 그런데요. 내리는지? 네네. 그죠? 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원식 씨가 작년 8월 30일 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거기에 이 비밀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때도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지금도 이걸 몰라서 중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몰랐어. 뭐냐? 그걸 찾아내신 거군요. 그 기록에 보면 자기가 멀리 한 방, 짧게 한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사거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기를. 8월 30일자 언론 보도 자료에 네네네. 따로 언론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이날 85년 10월 24일 날 훈련을 요 사고가 나기 전 6개월 전부터 무수히 많이 화기소대장과 포를 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재원과 사거리를 다 알고 있었대요. 소대장이. 화기소대장이. 네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보자도 하는 말이 이거 6개월 전부터 자기도 M60 사수로서 네네.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 자 포가 쏘고 그리고 기관총 쏘고 그리고 공격지는 달려가서 점령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참관하고 있었어요. 참관까지. 이 훈련이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훈련하는 거를 별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와갖고 이걸 참관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한미 연합훈련 안에 있는 공지합동 훈련을 한 거니까 네네네. 그 보여주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건데 따라서 이 신원식 씨는 이날 모든 게 다 약속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사고를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날 저기 화기소대장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어디에다 쏘라는 건지 몰라서 네네. 다시 자기가 사고를 측정해서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자기를 지금 몰아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짜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수사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네요. 그 말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진실입니까? 아유, 저는 뭐 들어도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네.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을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화기소대장이 하는 진술도 있고 포사수의 진술도 있고 네네. 이날 이걸 봤다는 무전병의 진술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날 갑자기 원래 그 업무를 하던 화기소대장이 부대에 없어서 자기한테 갑자기 그날 자기는 옆 소대에 선임하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화기소대장 명령이 내려서 자기 그날 처음 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훈련했던 화기소대장이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휴가를 보낸 거예요. 왜요? 왜?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 결론은 뭐냐 여러분. 중대장 신원식 씨가 이거를 그때도 기억 못하고 지금까지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런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멀리 한 방 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전날도 훈련을 했는데 왜 사거리를 몰랐고 왜 사거리를 다시 쟀다는 거냐. 원래 약속된 대로 포를 쏘면 되는 거였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신원식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화기소대장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원래 그 훈련을 했던 그 화기소대장을 휴가를 보내서 그 사람은 나갔던 거고 그리고 그날 원래 포사수도 2명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포사수 2명도 한 명은 휴가를 보냈고 네. 한 명은 연대로 목수 파견을 보내서 그 둘 다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었던 그래서 거네요. 그 밑에 있던 부사수가 승진을 해서 사수가 됐대요. 그런데 원래 사수는 부사수한테 그 재원과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서 이 사람도 부사수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둘이 없어져서 갑자기 그날 사수가 됐는데 그 훈련했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기도 그냥 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무전병도
그날 원래 무전병이 있는데 그 무전병이라면은 사람도 휴가를 보내서 여기 이제 그 화기에 중대장 있던 무전병. 중대장 무전병. 중대장 무전병. 그 OP에 있던. 아까 전에 아까 그 양심 선언하셨던. 해도 너무 아프다. 네네네. 내가 직접 봤는데 포 맞고 죽은 그 사람도 그것만 원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뭐예요? 사람도 휴가를 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중대장이 부대 운영을 잘못해서 벌어진 사고다 이 사고. 그리고 그걸 기억도 못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네. 6개월 동안 훈련한 사람들을 다 휴가를 보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저도 의문을 가졌던 비밀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 왜 멀리 쏘라고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명령을 그러니까요. 내렸던 건지. 어허. 그러니까 신원식 씨는 자기가 그렇게 약속된 대로만 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건데 무슨 저기 화기소 대장이 새로 조인트를 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네네네. 이 이야기예요. 바로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수가 사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포가 돼서 사거리를 짧게 나갔고 사고가 나니까 바로 사고 발생 직후에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태. 사고가 나서 모두 철수한 후에 중대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중대장이 달려오더니 그 화기소대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사거리 얼마 줬어? 라고 물으니까 소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줬다고 대답을 하니까 조인트를 깠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1시 이전에 포를 쏘고 끝났다면 이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중대장이. 할 얘기가 없죠.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여러 있어요. 그중에 사수도 이 증언을 하는 건데 왜 약속된 대로 안 쐈냐고 너 사거리 얼마 줬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700m 줬어요라고 하니까 조인트를 깐 거죠. 이렇게 하니까 사고 났지 하면서 나 연봉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신원식은. 바로 그때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었던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중대장 신원식이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불발탄 폭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자기는 일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자, 이날 밤 아주 중요한 목격 장면을 38년 만에 증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85년 10월 24일 밤 12시 상황. 그거를 38년간 잊지 못한 한 상병이 증언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부대원 이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낮 3시 35분 훈련이 중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4시간 동안 행군을 해서 부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둑어둑해질 때 출발해서 4시간 걸려 소속대에 도착을 했을 때 자정이 넘어설 쯤 밤 12시쯤이었던 거죠. 중대장 신원식이 신땡땡이 신원식인데 중대장 신땡땡이 미상의 참모에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 중대장이 박격포의 포탄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이등병이 훈련 중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라고 보고하는 허위 보고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 이 증언이 있잖아요. 중대장 신원식이 자기는 이 사건에 아무 관련도 하지 않았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자기는 불발탄 폭사에 왜곡 조작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이 부대원 이땡땡이라고 하는 보병 이분 말고도 여러 사람이 중대장 신원식 씨가 사고가 단 바로 그날 이때는요 사고 결과 수사 결과가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4시 45분에 4시 반경에 사망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날 밤 12시 약 한 7시간 후쯤에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사 결과를 나온 대로 보고를 입단속을 그러니까 안내를 한 게 입단속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거짓말인 거죠. 이게 바로 간략하게 이것도 긴 얘기지만 그나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85년 10월 24일 박격포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자료화면 잠깐만 더 보실래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증언이 나왔는데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사망한 이승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승남이라고 여기에는 다 지우고 했는데 왜 망인의 이름을 제가 지금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8월 30일 날 이 신원식 씨가 언론에 보도 자료로 배포한 자료가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료에서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신원식 씨가 언론 배포 자료에 이승남 일병이라고 실명을 써서 돌렸어요. 그 제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개한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돌렸는데 저는 정말 신원식 씨한테 이 이야기를 꼭 권하고 싶어요. 유가족의 눈물과 애안을 생각하시라고. 네. 본인이 일으킨 이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가 어떤지를 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반박할 때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그 아버지도 네. 그 아들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라고 설명하자 모든 걸 수긍하고 그리고 그냥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돌아갔는데 네네. 왜 나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냐 이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런데 뭘 유가족이 동의하고 수용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네. 지금 저희한테 이게 불발탄이 아니라 박격포에 의해 사망한 거다라고 증언해준 사람 중에 임상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분도 환갑이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냐? 자기가 이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다. 네. 그거는 박격포 맞고 숨진 게 사실이고 내가 그걸 직접 봤다. 그런데 왜 내가 이 38년이 지나 환갑이 된 당시 22살이었는데 지금 환갑이 돼서 얘기를 하느냐면 85년도 당시에 제가 자기가 서울 서부역으로 휴가를 나와서 기차에서 내렸더니 네. 어떤 분이 자기한테 8사단이냐고 하면서 마크를 보고 와갖고 우리 아들이 이승남이라고 하는데 8사단에 있다가 죽었다.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 혹시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고 울면서 자기한테 2번이나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죄책감이 들어 마음이 괴로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보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니 이제 제가 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만화가이신 우리 박재동 선생님이 그려서 그렸군요. 우리한테 주신 그림인데요. 이분이 이 아버지를 저희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네, 없고 네.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그거를 동의했다는 예. 건지. 근데 이 방금 만화로만 봤을 때도 동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네요. 저분의 동의하지 증언에 않았던 거죠. 네, 저분의 증언에 의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네네. 실제로 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가 그 아들의 사인이 전혀 석연치가 않았는데 다만 당시에는 자기가 철도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공사지만 그때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철도에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87년도 1월 14일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 사건과 너무 똑같은 사례입니다. 박종철 열사 아버지도 아들이 물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은 화장해서 임진강 강에다가 아들 박종철 열사를 유해를 뿌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박종철 열사 아버지가 박정기 아버님이 한 얘기. 철아 잘가 그래.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네. 이러면서 울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랬냐고 제가 육아협 간사로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매우 친한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도 그 아들의 죽음이 종철이의 죽음이 그게 아닌 걸 알았지만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든 거는 나머지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종철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전두환 정권 하에서 밝힐 수가 없을 테니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버지도 똑같이 철도 공무원으로서 그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8사단에 장교가 아니라 병사들만 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석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예, 알고 예, 보니 예. 자기가 서울역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철도 공무원이라. 네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지가 서울역이라 이 저 8사단 그 그걸 보면 마크만 보면 달려 나가서 붙잡고 물어보게 된 거다. 우리 아들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서 한 얘기 자기는 아. 그때 어떤 각서도 써준 적이 없다. 자기는 민형사 문제 제기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전혀 한 적이 없고 어떤 것도 해준 적이 없다. 자, 예. 놀라운 사실이 이제 새롭게 지금 많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아마 뉴스를 통해 여러분한테 아하, 알려질 그럼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네네. 없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아하. 허구였는데요. 예. 바로 이렇게 거짓말로 만약 그것이 우리 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85년도부터 시작됐다. 만약 이 사건이 그때 제대로 수사됐고 조사됐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국방부 장관 지위가 아니라 네네. 그 즉시 그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죠. 그래야죠. 이게 뭐 아주 늦었습니다만 반장님 지금이라도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무엇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신원식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아, 자, 그렇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원식 씨가 매우 잘못한 결정적 실수가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 네. 잘못 건드렸군요. 신원식 씨한테 제가 이 사건 이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아하. 그것도 저한테 고소 내용으로. 사유 중에 하나로 썼어요. 아, 사유로. 그 고소된 내용의 페이스북이 뭐냐면 신원식은 모를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테니까. 예. 나를 알 기회가 그동안 없었으니. 왜냐? 제가 지난 5년 동안 네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2급 공무원으로 사무국장 일하느냐고 국회에 출석하고 신원식 씨를 여러 번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으로서의 사무국장 자격으로 만났지만 그때는 고분고분 양처럼 순하고 네. 뭐 얘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사람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그런데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보여주겠다. 제가 이 글을 썼더니 그 자리가 지옥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그것도 모욕죄로 저를 또 모욕. 고소했어요. 네. 자, 신원식 씨가 이 사건을 저한테 고소함으로써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네. 왜냐?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함으로써 85년도 그 사건은 뭐가 어찌 됐건 간에 공소시효가 끝났으나 이제 무고죄는 그때 당시에 그걸로 해서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 또 특별법상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장 역할로 알게 된 비밀을 얘기함으로써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도 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함으로써 신원식 씨는 이제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직업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정말 무고죄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무고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정말 무고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져서 되면 신원식 씨도 감옥 갈 거고요. 네네. 무고의 무고죄를 제가 한 걸로 된다면 저도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누가 감옥 가는지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신원식 씨 그 엉터리 주장 지금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제가 밝혀내서 그 지옥문이 어떻게 활짝 열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반장님의 그 기계에 네. 정말 그 장수와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백자님은 저보다 예. 더 무서운 노래 부르면서 그런 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는 백자님 노래 들으면 예. 이런 노래 불러도 되는 거야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겁이 많은 겁쟁입니다, 반장님. 네, 반장님의 뒤를 따라서 아이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이제 무서운 분들이 자꾸 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윤석열이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시켰다. 네. 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말로 네네. 제가 그 신원식에게 속아서 장관 임명했느냐? 네. 그건 정말 아닌 거고요.
8월 28일 작년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게 모두가 보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8월 29일 날 아침 9시 출근을 했더니 네. 사무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제 비서가 네네.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대통령실이 우리를 문재인 정부하에서 출범한 위원회라고 서자 취급을 했어요. 네네. 네? 의붓자식 취급을 하면서 우리를 국가기관으로 보지도 않고 아하. 뭐 연락 한번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하니까 9시에 출근한다고 했더니 그때 전화 온다 해서 9시 5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예,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고 하면서 어허.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저는 사실 그때 저도 그걸 정확히 몰랐는데 그날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어요. 바로 신원식 씨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장관이었던 이종섭 그 장관이 해임되고 네네네. 그 후임으로 내정되어 인사검증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바로 이 관련 보도가 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저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 이 박격포 오폭 사건이 났고 그것을 불발탄 폭사로 했고 이 모든 걸 주도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신원식이 당시 중대장 시절에 네네네. 했다는 게 사실이냐. 어허. 이러면서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 전화가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신 것처럼 우리 결정문에도 다 2022년 12월 달에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8개월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났던 거라고. 그랬더니 저는 그때 제2의 최순실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어. 이거 큰일 났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뭐 엄청난 증언이네 이것도요. 3번을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걸 내가 네네.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참았더니 그러면 그 결정문 좀 보내달라고 자기네한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후에 그 결정문을 보내줬어요. 팩시밀리로. 이메일로 보냈나? 팩시밀리로 보냈나? 그래서 그렇게 보내줘서 이미 그때 대통령실은 다 알고 있었던 정확히 알고 내용이었고요. 있었군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9월 13일 날이 우리 위원회 해산 임기가 끝나서 해산난 날이에요. 예. 그날 우리는 이 기록 전부를 갖다가요 대국민 보고서라고 해갖고 모두 6권의 책으로 찍어갖고 네네. 한 지를 대통령실에 저희가 직접 갖다 줬습니다. 네. 9월 13일 날 네. 거기 안에 바로 이 사건 기록도 다 같이 들어있는 포함돼서 거죠. 전달을 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직접 다 갖다 줬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회는 9월 27일 날 있었고 국방부 장관 임명은 10월 7일 날 된 겁니다. 네. 뭘 몰라서 임명을 해요. 네, 그러네요. 정확히 언론에도 알고 있던 나왔고 보도도 됐고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윤석열이 왜 굳이 신원식을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 사람한테 하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예. 네네. 그들 답변에 10명에서 90% 9명이 아홉 답하기를 명은. 뭐라고 네. 했냐. 윤석열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야. 자기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으려면 뭔가 약점이 있어야지 되지 않냐. 그래야 자기 앞에서 당당하게 이러니 저러니 말을 못할 거 아니냐. 네. 그러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한 내용이죠. 네. 자, 의무복무 군인.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신원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정말 더 충격적으로 그저께 나온 보도 문재인 정부 시대의 용사와 윤석열 정부 시대의 네. 용사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발언을 12월에 한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제가 볼 땐 박근혜와 같은 유사시에 탄핵이 벌어지면 네. 그때는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지 않을 거다. 예, 그때는 그랬죠. 모의가 있었죠. 기무사에서요. 아마 그런 용도로 이 사람을 보지 않고서는 자 보세요. 합참의장 지금 된 사람 네네. 그 사람 북에서 미사일 쏜 날도 주식 거래했다고 네.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골프 네. 치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결산위원회 중요한 네. 국방부 예산 심의를 하는 날 어저께처럼 주식 거래 총액을 보내달라고 하는 네. 문자를 보냈던 사람 이 신원식이잖아요. 네. 전쟁 나면 아마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네. 괜찮은 주식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식에 이렇게 네.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지금 군 주요 보직에 다 앉혔어요. 아. 그래놓고 직급각 뭐 직강급 직강급. 신원식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네네. 아니 지금 삼행시 장관입니까? 네. 아니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직강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즉시 뭐 강력히, 강력하게 끝까지 네. 뭘 어떻게 뭘로 말싸움으로 말싸움도 약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뿡짜자 뿡짜.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붕짜자 붕짜.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원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근혜 때처럼 탄핵이 몰리게 되면 기무사가 아니라 국방부가 나서서 뭔가 이제 뭐 무장을 동원해 가지고 정권을 지키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전쟁 위기를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쪽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동훈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자기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아. 저는 그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 이 국힘이 네. 4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어마무시하고 큰 대규모 조직 사건, 네네. 예, 남한조선 노동당 사건에 준하는 무슨 엄청난 간첩단 사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약발이도 다 했습니다. 아. 그걸로는 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국지전이라도 하나 벌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하는 발언의 수위로 몇 가지를 꼽는다면 네네. 참수부대를 고려한다라는 이 발언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로 네. 몰아가고 있는 발언을 했다. 현재까지 보여주는 건요. 윤석열이 신원식 장관 이 사람을 신원식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거에서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 예. 어마무시하게 지금 전쟁의 위기.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 그래서 어저께도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뭐 네네. 이런 상황이 있고 한반도 리스크 지금요. 여러분 전쟁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 네. 미래의 아이들의 위험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신원식 씨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네. 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반장님 이 독도를 말입니다. 네. 신원식이가 예. 독도를 이미 넘겨버린 건가요? 일본한테? 이게요. 저는 사실은 넘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네.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네. 어쨌건 이런 논쟁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방송에서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신원식의 공입니다. 네. 어쨌건 일본은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예. 그걸 넘겨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단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져서 누가 좋네 안 좋네 그게 누구 거네 자기네 거네 내 거네 우리가 우리 집거를 네 거냐 내 거냐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논쟁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말실수도 아니고 이미 다 드러나고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네. 본인이 SNS에 썼고 올렸고. 국회 속기록에서도 발언을 네. 했고 그리고 책자로 평상시에 보내고. 예 평상시에도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그것이 네. 사실이라고 저는요 만약에 정상적인 거라면요 신원식은 이미 파면이 몇 번이나 됐어야 될 사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신원식의 뜻이 아니고 윤석열의 뜻입니다. 네. 윤석열이 신원식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 동지적 관계다. 네. 이런 국토를 지키지 않고 있고요.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해야 될 사람은 파면시키고 탄핵시켜야 될 사람은 탄핵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원식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탄핵하는 것이요. 예. 정치적인 목표나 이슈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가 다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더 이상 이렇게 평화의 길이 아니라 정말 파멸의 길, 네. 공멸의 길로 가는 것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저희 1시간 동안 압축해가지고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혼식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그 오폭 사건으로 죽어간 우리 그 이등병 그분의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지금 신혼식이 그 당시 중대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그렇게 오폭으로 또는 의도된 전쟁으로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식은 우리 고상만 반장님께서 잡고요. 우리 윤석열은 저희 촛불 시민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잡아야죠. 네, 파면과 탄핵의 길로 저희를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